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 양도 차익이 나오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를 해주는 건 우리 좋은 거죠.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호텔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 부대 비용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요즘에는 우리 고객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자, 애정신고는 언제 하냐면 매매한 달에 말일 플러스 2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2개월 이내에.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네, 양도소득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내용이 좀 난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계산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제가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말이죠. 이 부분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 이 부분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양도세를 계산하실 때 신고 납부하실 때 우리 그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께 상담을 받으신다면 분명히 절세 효과를 누리는데 아주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절세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러분께서 절세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는 말이죠.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하시고 메모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다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이다. 그래서 제가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애독자 여러분의 요청에 의해서 양도소득세 이 강의가 전체적으로 마친다면 다음 파트 때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도 같이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여러분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호텔과 연관된 세금은 다 살펴보는 거예요. 취득세부터 증여세, 상속세까지 봤다면 모든 세금에 대한 항목을 우리가 살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말씀드린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로 전 시간이었죠.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 아주 중요한 파트라고 말씀드렸죠. 양도소득세 이 계산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계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글씨가 판서가 굉장히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아프죠? 여기에서 제가 포인트만 정확히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계산 구조가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옵니다. 그 양도 차익이 나오면은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공제를 해주는 건 우리 좋은 거죠. 공제를 해주게 되면 양도 소득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본 공제를 또 우리가 받습니다. 기본 공제. 그러면 이제 드디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죠. 예,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벌써 이러한 절차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금은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만 안다면 그 다음에는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이 과세 표준이고요. 세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등기를 하고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과세 표준에 따라서 8단계로 과세 표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세율도 역시 8단계로 나눠져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이 적으면 세율도 적게 적용이 되고 과세 표준이 많게 되면은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적용하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드디어. 그죠? 산출세액. 산출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우리가 이제 감면받는 내용이 있는데 세액공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요인도 있어요. 플러스 요인. 만약에 이제 신고를 좀 잘 못했다.
그 다음에 납부를 좀 지연했다. 그럼 가산세가 붙겠죠? 그러면 이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서 양도소득세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분할해서 납부도 가능하고 물론 일정한 요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납해 주는 게 아니고 충족이 됐을 때에는 분납도 가능하고 물납이 뭡니까? 물건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내가 양도세를 낼 돈이 없어.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있어. 그러면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동산으로 가름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낼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요인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감 납부세액이 있죠. 차감을 통한 납부할 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지방세로 한 10%가 또 여기에 따라 붙습니다. 예, 부가세로 해서 지방세 10%가 또 따라 붙어요. 그러면 총 납부할 세액,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말이죠. 부분이 바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네, 그 다음에 필요 경비를 우리가 어떻게 공제를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용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우리가 매도하는 금액이죠. 팔려고 하는 금액이에요. 네, 팔려고 하는 금액. 여기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나오는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잠시 후에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경우도 중요합니다. 이 경우도. 네. 그 이외에는 말이죠. 우리가 조금 플러스 요인, 우리가 양도세를 낼 때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본 공제야 기본적으로 받는 거고요. 받는 거고 잠시 후에 보시겠습니다만 뭐 세액 공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이런 거는 우리가 거의 적용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론상은 이게 기재가 되어 있지만 거의 뭐 절세 효과를 보는 데 있어서는 이 내용으로서 우리가 절세를 볼 수 없다. 조심해야 될 거는 신고 불성실, 납세 불성실로 인해서 오히려 양도세가 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항목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신고를 했을 때는 가산세가 따라오지 않겠죠. 우리가 납부를 안 했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가산세가 붙겠습니다만 신고를 잘못해서 오류를 범해서 양도세를 더 납부하면 안 되겠습니다. 세무사님도 그렇고요. 회계사님도 이 부분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양포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양포사. 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부동산 중에서 호텔을 말씀드리고 있죠. 호텔을. 예. 그래서 양도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주택 이외의 부동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필요 경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보유 기간 동안 공제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주택 같은 경우는 세법이 매년 개정이 됩니다. 매년 여름에 개정이 돼서 그 이듬해에 이제 적용을 받는 거죠. 올해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 여름에. 그러면 2025년도 내년부터 이제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주택 이외의 부동산, 토지랄지, 상가랄지, 호텔도 이제 상가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법이 개정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개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양포사가 무슨 말이냐면 이 주택에 대해서 하도 법이 많이 개정이 되니까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고 해가지고 이 양포사가 엄청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말이죠. 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이 신고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잘 못하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뢰인 분들이 굉장히 이제 지식도 많이 좋아졌고요. 뭐 정보화 시대이지 않습니까? 아주 투명한 시대가 됐어요. 그 의뢰인들이 말이죠. 세무사님께 소송을 겁니다. 당신이 신고를 잘못 작성을 해줘서 내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소송을 걸어요. 소송을. 그럼 다 물어줘야 됩니다. 또 거의 비교적 다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유 나 양도세는 아예 신고도 안 할래. 의뢰를 받질 않아요. 세무사님 중에 회계사님 중에 어디에? 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거든요. 주택이. 네, 그래서 한때는 양포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유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와서 호텔도 역시 보시면은 세법 개정이 많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될 의무가 성립이 됐다라고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서 세액공제, 감면세액, 기납부세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볼 여지가 없다.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느냐? 잘 알아야 될 게 양도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기에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용어에 대한 개념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첫 번째 파트에는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제하면 양도 차익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양도 차액. 그러면 양도가액, 양도가액이 뭐냐? 용어부터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A호텔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을. 네. 그러면 갑은 양도인이고요. 네. 을은 양수인이죠. 네, 양수인. 네. 이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양도인이 되겠습니까? 양수인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이죠. 양도인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 납세 의무자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갑이 말이죠. A 호텔에 대해서 50억을 주고 샀어요. 취득 당시, 처분 당시에는 양수인에게 60억의 매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양도인의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양도가액은 쉽게 해서 매매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도가액, 그죠? 매도가액 60억이에요. 60억. 그래서 양도가액은 여기서 이제 60억이 되는 거예요. 60억. 60억에서 최대한 필요 경비를 공제를 받아야 어떻다?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필요 경비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두 가지. 그래서 필요 경비는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 가액과 부대 비용,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호텔 같은 경우는 자본적 지출액, 필요 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필요 경비는 취득 가액, 부대 비용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포인트 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필요 경비를 우리가 마이너스로 많이 제해야만이 금액이 많이 나와야만이 과세 표준이 적게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경비의 첫 번째를 보시면 취득 가액 플러스 부대 비용이죠. 부대 비용. 그러면 여기에서 60억에 매도를 했으니까 60억에 일단은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일단은 얼마를 빼야 되겠죠? 여기에서 50억을 빼는 거죠. 마이너스 50억. 그죠? 네. 50억을 빼면은 얼마 나옵니까? 여기에서 이제 10억이 나오죠? 10억. 네. 10억이 나오는데 이 10억이 과세 표준이 되면은 세금이 많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더 뺄 수 있는 걸 빼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세 여기다 공제를 받습니다. 취득세. 그리고 중개보수. 네. 이때 양도인이 취득할 때 이때 50억 주고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개보수. 저에게 주셨던 중개보수. 또 이분을 팔 때도 제가 만약에 팔아드렸어요. 이때 60억에 처분할 때 저에게 주셨던 중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개보수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세금 계산서가 꼭 첨부가 돼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가 첨부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세금 계산서 반드시 첨부를 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있어요. 자, 말씀 나온 김에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자, 60억에 이제 처분을 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가 얼마입니까? 중개보수가 0.9% 이내에서 협의사항이죠. 0.9%. 그러면 5,400만 원 이내에서 협의사항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중개보수를 5천만 원을 주셨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5천만 원. 자, 그러면 제가 세금계산서를 여러분께 발행을 해드리죠. 얼마? 5,500. 예. 그러니까 부가세 별도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5,500만 원을 이제 저에게 주셔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5,500만 원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 이런 실무는 여러분께 누가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5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제가 발행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부가가치세를 낼 때에는 어떻습니까? 자, 500만 원 환급 받죠? 부가가치세를 낼 때에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금계산서, 이 세금계산서를 여러분께서 부가가치세로 신고하면 손해죠. 공제를 2번 받지는 못하니까 1번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500만 원에 대한 공제를 받아야, 그렇죠? 네. 5천만 원은 경비로 공제를 받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세금계산서는 이 중개보수를 여러분께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로 거기에서 여러분께서 공제를 받으시면 안 돼요. 1번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언제 써먹어야 되느냐? 그렇죠. 처분할 때. 처분할 때 써먹어야 돼요. 처분할 때. 이때 세금계산서 있지 않습니까? 이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자, 이때 5,500만 원을 양도세를 낼 때 필요 경비로 써먹으라 이거예요. 그때 공제를 받으시라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지 마시고 1번밖에 안 되니까 공제는. 예. 그러면 500만 원이 이게 환급이 되느냐? 안 됩니다. 이때는 500만 원이 환급이 안 되고 5,500만 원 전체 세금 계산서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대체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왜? 양도세는 세율이 높거든요. 양도세는 재산세라든지 또는 취등록세보다는 양도세가 세율이 월등히 높아요. 그 과세 표준이 높은 경우에는 세금이 40 몇 프로 구간이죠? 45% 구간까지 있나요? 네, 저번 강의 때 말씀해드렸는데 그래서 공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필요 경비에서 많이 우리가 경비를 우리가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5,50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는 부가가치세처럼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필요 경비로 우리가 활용을 할 때는 500만 원이 환급되는 게 아니라 5,500만 원 그 자체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 이거 포인트 하나 아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비용, 이런 비용도 우리가 부대 비용으로 다 공제를 받습니다. 단 보유 기간 동안 낸 보유세 있죠? 재산세나 종부세 이러한 세금은 취득 가액이나 부대 비용에서 제외가 됩니다.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취득세는 공제를 받으나 재산세, 종부세는 공제를 못 받는다. 부가가치세는요, 당연히 공제를 못 받죠. 네. 그래서 이거 하나 취득세만 공제를 받는다. 이거 하나 알고 계시고.
자, 두 번째,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본적 지출액. 자,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께서 반드시 메모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고, 향후에 세무사님과 회계사님과 상담을 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회계사님이나 세무사님께서 평생 한 번도 의뢰인이 호텔을 가져오는 경우가 없는 세무사님, 회계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일반 상가나 또는 뭐 토지나 이런 경우는 전답 이런 거 많이, 기타 부동산은 많이 있는데 호텔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부동산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한 번도 양도세를 신고를 못한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좀 헷갈리겠죠. 그때 가서 막 세법을 찾아봐야 돼. 그러면 여러분께서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죠, 여러분께서. 근데 의뢰인도 잘 몰라. 그럼 대충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그럼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세무서에서 아이고 세금을 더 많이 내셨네요. 그러면서 그거 환원해 줍니까? 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신고를 잘 해야 된다. 신고를. 네, 그래야 세금이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액이란 먼저 용어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나온다. 양도자산의 수익적 지출을 제외한다.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지만 수익적 지출, 단어가 나왔죠? 자본적 지출의 반대 개념이 이제 수익적 지출이죠. 수익적 지출은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익적 지출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자산의, 호텔의 관리, 유지,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나왔네요. 등 보유세와 보유세는 이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 것과 또 그리고 현상 유지를 위한 여기 나오는 소액의 수선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액의 수선비. 우리가 객실 하나가 말이죠. 아주 뭐 조금 벽지가 좀 안 좋아, 상태가. 객실 한 30개 중에 상태가 좀 안 좋아. 그 방만 도배장판을 새로 했어. 수익적 지출로 보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 그리고 소액의 수선비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판에 LED가 하나 나갔어. 옥상에. 예, 그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어떻다? 간판. 그거 간판 하나 불 안 들어온다고 해서 건물에 뭐 하자가 있습니까? 아니죠? 하자 없죠? 네. 그것도 우리가 매출을 조금 더 올리려고 소액을 투자해서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다? 수익적 지출로 봐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 거고 수익적 지출은 공제를 못 받는다. 수익적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첫 번째는 이제 세금인데 취득세는 공제를 받고 언제?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나머지 세금은 우리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는다. 그리고 또 하나 유지, 관리, 호텔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소액을 지출한 수선비 이런 비용은 우리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가 중요하겠죠? 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예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본적 지출액 같은 경우 A, B, C, D, E, F 이렇게 항목이 몇 가지로 나와 있습니까? 6가지로 나와 있어요. 6가지에 해당이 되면 어떻다?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자본적 지출액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A를 보시면, 자, 소유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 있어요. 소송비용 또는 화해비용. 법원에 우리가 소송을 걸 때 화해비용, 화해조서 같은 걸 작성할 때, 우리가 지출한 비용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지출 등은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지출한 연도의 사업소득 금액.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자, 사업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용어였죠? 여러분? 네. 사업소득 금액. 네.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신고 납부할 때 사업소득 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호텔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 금액상 사업소득 금액도 여기에서 이제 필요 경비로 이제 공제를 받거든요. 공제를 받는데 이중으로 이제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한 번밖에 공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수가 있어요. 건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이 뭐 소송 비용이라든지 화해 비용이 건수가 하나 발생이 됐어. 이거를 내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았어. 그렇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비용을 우리가 지출을 했어요. 지출을 했는데 이 비용이 양도세를 낼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종합소득세를 낼 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해서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세금 계산서는 그 소송 비용은 그 변호사가 발행해준 세금 계산서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지 마시고 보관해 놨다가 언제 공제를 받는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자,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이 내용을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훌륭하신 분들인데 귀찮아. 귀찮아. 그냥 종합소득세 낼 때 공제 받아버렸어. 그럼 양도소득세 낼 때 공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뢰인이 너무 똑똑해. 의뢰인이 아주 호텔 강제 강의를 열심히 들었던 분이야. 머리 아파 죽겠어 아주. 자꾸 따져. 세무사님, 여기 제가 세금 계산서가 하나 있는데 이 세금 계산서가 A라는 세금 계산서가 종합소득세 낼 때 공제도 받고 양도소득세 낼 때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예, 둘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써먹어야 된다? 양도소득세를 낼 때 써먹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러한 세금 계산서도 있겠죠. 자, B라는 세금 계산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양도소득세에 공제를 못 받는 세금 계산서야. 그러면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이 종합소득세의 필요 경비로 이걸 공제를 받아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알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다가 간단하게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종합소득세 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종합소득세 기억이 안 나시면은요, 예, 본 강의 마치고 나서, 제 카테고리에서, 경제, 법률 파트에 들어가셔서 종합소득세 쭉 강의 나와 있거든요. 예, 그 강의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그랬죠? 예. 제일 먼저 이자, 소득 금액, 예. 플러스 배당, 예.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 예. 사업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예, 총 6가지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금액, 네, 그 다음에 연금, 네. 판서가 좀 잘 안 이쁘게 써 있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이자, 소득, 금액, 네. 그 다음에 배당,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근로, 소득, 금액, 그 다음에 연금, 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기타, 소득, 금액. 이거를 전부 합칩니다. 자, 합쳐서, 네, 종합, 소득, 네, 금액.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면 여기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호텔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호텔 사업이기 때문에 호텔 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호텔 소득 금액은 어떻게 해서 호텔 소득 금액이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은 호텔 수익 금액이 있어요. 네, 호텔 수입 금액, 그렇죠? 네, 호텔 수익 금액에서 마이너스 필요 경비, 마이너스 필요 경비를 하게 되면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내가 사업 소득 금액도 발생이 되고 내가 이자 소득도 발생이 됐어.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종합 소득 금액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에요. 필요 경비. 이때 한번 사용했던 세금 계산서는 종합소득세에서 한번 사용했던 세금 계산서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공제받지 못한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잠시 후에 한 번 더 올 거예요. 다른 과정을 또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등 지출한 연도의 사업 소득 금액 나와 있죠? 네, 사업 소득 금액상 필요 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그죠? 그런 부분은 자본적 지출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용도 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엘리베이터 또는 넷난방 장치의 오타난로의 설치 비용, 그렇죠? 네, 빌딩 등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조, 개량, 확장, 증설 비용, 증축, 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되죠. 네, 장애물 철거 비용 등도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받는다. 그렇죠? 네,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땅이 여유가 좀 있어요. 용도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증축으로. 네, 그래서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이 한 1억 2천 들었어요. 네, 이런 비용, 그렇죠?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회사에게 받은 1억 2천 부가세 별도 1,200, 1억 4,200짜리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되냐, 받지 말아야 되냐?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공제를 받아버리면 필요 경비에 산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갑이라는 그 호텔의 건물주가 말이죠. 이 호텔을 관리를 잘 했어요. 보유 기간 동안 처음에 관리를 잘 했어.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좋은 값에, 제값에 팔아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보고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주변 사람들도 막 인정을 합니다. 그의 성실함을. 네. 그래서 저 사람은 호텔 팔 때 좀 세법을 아는 사람이야. 주변에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이 되겠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한 3년 차쯤 됐는데 꽃뱀한테 잘못 물렸어요. 꽃뱀한테 아주 심하게 물렸어. 물려가지고 막 돈을 탕진을 합니다. 맨날 백화점 가고 해외여행 가고 도박장이나 놀러 다니고, 그죠? 막
유명한 차도 막 여러 대 사고 막 그렇게 해서 재산을 탕진을 했어요. 돈이 급히 막 처분해야 돼. 그렇죠? 그러면 원가보다 더 싸게 팔아야 돼. 이 사람이 50억에 샀는데 한 45억에 팔아야 돼. 이 사람 양도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양도세 안 나오죠. 그렇죠? 양도세 안 나옵니다. 뭐 시세 차익이 발생이 돼야 뭐 우리가 필요 경비도 한번 보고 양도 차익이 얼마인지도 한번 보고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도 봐야 양도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가 이하로 팔았는데 뭐 양도세가 나오는 거 어불성설을 벌여.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말이죠. 호텔 황제의 유튜브를 아주 뭐 열심히 봤습니다. 꽃뱀을 물리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호텔 황제 말을 들을 걸. 꽃뱀 조심하라고 했는데, 도박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무리하게 사업 확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텔 황제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렇게 패가망신 했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네. 근데 그 양반이 참 그래서 이렇게 세금 계산서도 일부러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안 받았어. 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으려고 안 써먹었어요. 그러면 손해입니까? 손해가 아닙니까? 손해죠. 왜? 그렇게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 바에는 종합소득세를 낼 때 차라리 그때 공제받는 게 낫죠. 어차피 한 번은 공제를 받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보관해 놨다가 양도세를 신고 납부할 때 그때 사용해야 된다. 필요 경비로. 예.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수익자 부담금, 개발 부담금, 뭐 재건축 부담금. 예.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뭐 공법상 내용이에요. 뭐 그래서 이제 재건축 부담금, 아파트를 뭐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부담금을 냈다. 이런 부분은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공제 받는다. 그러면 어떻다? 과세 표준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절세 효과를 본다. 이런 이야기죠.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아주 우리 호텔은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네 번째 내용이. 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자,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합니다. 인테리어. 네. 인테리어를. 네. 우리가 이제 공법을 이야기할 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는 정확히 내용이 이렇게 구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아무 데에다가 뭐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인테리어가 필요한 그런 호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네, 실내 건축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서 인테리어를 추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급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요. 공정표가 나옵니다. 예, 도급 계약서도 항목별로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 공사에 얼마, 어디 공사에 얼마, 그래서 한 10페이지가 넘는 그런 도급 계약서가 있어요. 그런 공정표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거를 인테리어를 진행을 할 때 잘 보관해 놔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보관해 놨다가 자, 보시면은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소액의 수선비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이 돼서 필요 경비로 공제 받는다. 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세금 계산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공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받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네, 왜?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리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한 도로를 신설한 경우 시설비, 예,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도로에 해당되는 토지의 가액, 국가 내 지자체에 토지를 기부했는데 그 양도세 필요 경비로 공제 안 해준다면 누가 기부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뭐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자 다시 와서 자 우리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항목이 되게 중요하다. 네, 네 번째 항목을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투자 비용을 우리가 도급 계약서, 공정표 이런 거를 세부 사항이 있게끔 아주 디테일한 자료를 잘 보관해놨다가 나중에 양도세를 낼 때 징빙해야 되지 않습니까? 징빙. 그래서 서류를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세금계산서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해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아야 우리가 과세 표준이 낮게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맨 앞으로 한번 와서요. 네. 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호텔을 30억에 취득을 했다 한번 보겠습니다. 30억에. 네. 30억에 취득을 해서 30억에 취득을 해서 리모델링 15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원가가 얼마입니까? 원가가 여기에 취득록세에다가 중개보수 약 1억 5천 정도 소유가 이렇게 되니까 약 1억 5천 정도 이렇게 소유가 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1억 5천. 네, 그러면 얼마입니까? 원가가 46억 5천만 원이죠? 46억 5천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이 갑이 이 호텔을 56억 5천에 이제 처분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56억 5천이죠. 56억 5천. 그죠? 네, 56억 5천이에요. 자, 그러면 필요 경비로 리모델링 비용, 그죠? 그다음에 중개 보수 법무사 비용 해서 16억 5천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았으면 양도 차익이 얼마입니까? 양도 차익이 여기서 이제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도 포함이 되니까 30억 포함이 되겠죠? 30억. 네. 그러면 양도 차익이 40억이죠. 40억. 10억. 그죠? 네, 죄송합니다. 10억. 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원가가 46억 5천이에요. 네. 처분하는 가격이 56억 5천이야. 양도 가격이. 시세 차익이 얼마 보는 거죠? 세 전으로. 지금 양도세 아직 계산하기 전이잖아요. 세 전으로 10억이에요. 그죠? 양도 차익이 세 전으로 10억이에요. 만약에 이 리모델링 비용을 필요 경비로 공제를 못 받으면 말이죠. 양도 차익이 10억 플러스 알파수로 엄청 튀겠죠. 네. 그죠? 그러면 양도 차익이 10억이었을 때 과세 표준인데 여기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를 많이 못 받았어. 그러면 이 과세 표준에 플러스 알파 값이 더 발생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세금이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필요 경비로 말이죠. 16억 5천. 그죠? 리모델링 비용 전체 비용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 당연히 필요 경비로 공개받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까지 해서 16억 5천을 우리가 필요 경비로 공제를 다 100%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과세 표준이 나왔다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총 납부할 세액이 낮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내용이 필요 경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우리가 자본적 지출액 중에서 네 번째 자산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 이거는 자본적 지출로서 필요 경비로 공제받는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여러분께 또 팁을 드릴게요.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 요즘에는 뭐 우리 고객님들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수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양도세를 강의를 할 때 이 내용을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호텔이기 때문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시는 거고, 먼저 법 조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97조 3항에 보시면은요, 제2항에 따라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오타났네요. 계산할 때, 여기 있죠? 필요 경비. 자,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 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죠.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과세 기간에 사업소득 금액 또 나왔죠.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그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법 조항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설명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종합소득세를 낼 때 말씀드린 거 다시 왔죠?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사업소득 금액이 나온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종합소득 금액이 나와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신고 납부할 종합소득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소득 금액이 적게 나와야 종합소득 금액이 적은 구조죠. 그러면 우리는 호텔 수익 금액이 많아요. 호텔이 영업이 잘 되니까 필요 경비를 많이 받아야 돼. 많이 받아야 종합소득 금액이 낮게 나오는 구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호텔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소유권자분께서는요, 올 5월 달에 개인인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세무사님께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서라고 있습니다. 신고 납부 내역서. 소득세 신고 납부 내역서. 신고 납부 내역서인가 신고 내역서인가 한번 그럴 거예요. 이거를 한번 메일로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한 10장 넘게 있거든요. 거기에 항목이 감가상각비라고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에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로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선택사항입니다. 네. 감가상각비를 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조금 더 낮게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받아서 종합소득세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도 있고요. 이때 공제를 안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필요 경비에 산입을 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두 번은 번복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 법조항을 보시면은, 자,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 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랬어요. 만약에 공제를 받았어. 그렇죠? 네, 공제를 받았어. 공제를 받았으면 여기에서 취득가격 있죠. 건물의 취득가격 30억이죠. 30억에서 공제를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 만약에 한 28억이라고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취득가격을 2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에서 건물의 감가를 2억을 만약에 받았다. 해마다 조금씩 해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는 건물의 취득 가격을 30억으로 매매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2억에 대한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28억을 취득 가격으로 본다 이겁니다. 만약에 28억을 취득 가격으로 본다면 과세 표준이 높게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높게 나오겠죠. 왜? 마이너스 요인을 적게 받았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건물의 감가는요,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가 이제 내용연수예요. 1년부터 쭉쭉쭉 해서 이제 40년. 그래서 건물의 가치는 맨 처음에 지었을 때가 가장 높겠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물의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게 되어 있겠죠. 그죠? 건물의 내용연수를 우리가 40년을 보거든요. 네, 그리고 해마다 감가가 발생이 됩니다. 토지는 영구성이 있지만 건물은 이렇게 감가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가가 발생이 되는 만큼 법적으로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의 감가상각비 있죠. 이거를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든지 양도소득세를 낼 때 공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어느 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는 이제 판단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종합소득세를 낼 때도 건물의 감가를 공제를 받았고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이거를 공제를 받으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신고를 했어. 물론 그런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은 안 계시겠습니다만 착오를 일으켜서 만약에 그렇게 이중으로 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종합소득세는 해마다 한 번씩 내야 되죠. 매년 5월 달에. 양도소득세는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 한 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 양도소득세를 내가 언제 처분해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 얼마에 팔면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겠구나. 사전에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건물의 감가를 내년에 내가 종합소득세를 낼 때 계속 매년 일반적으로 감가를 적용받아서 종합소득세를 좀 적게 납부하는 게 유리하겠느냐? 아니야. 차라리 이걸 내가 아껴놨다가 한 번밖에 공제를 못 받으니까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공제를 안 받고 향후에 내가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 그때 한꺼번에 내가 공제를 받아야 되겠다.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이행을 하셔야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어요. 자, 보시고 이제 우리가 양도가액, 그 다음에 필요경비를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내용은 자, 주택 이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역입니다. 주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4년 올해를 기준으로 제가 필기를 해놓은 거고요. 적용 대상은 토지 이외의 부동산, 그죠? 네, 주택 이외의 부동산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는 6%, 4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8%, 그렇죠? 해마다 2%씩 증가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최대로 15년 이상 보유한 내용 같은 경우는 16년도 15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공제를 해드리군요. 30%. 20년 보유해도 30%. 그죠? 그럼 답 나왔죠? 최대로 보유할 때 15년 이상까지만 공제를 30% 받으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내가 많이 받아야 되겠다. 16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네, 15년까지만 보유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고. 자, 가장 적게는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만으로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를 못하면 6%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6%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왜? 호텔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죠. 자, 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을을. 자, 갑을병정이 나오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잔금날이죠. 잔금날. 그 다음에 보유를 하다가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날이 잔금날이에요. 이날도 잔금날. 잔금일, 이날도 잔금일. 이때가 을의 보유 기간이겠죠? 네, 보유 기간. 만 3년을 적용받습니다. 만 3년. 자, 그래서 이때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계약. 체결이래요.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잔금날 기준이죠? 계약일은 상관이 없어요. 이 날부터 이 날까지가 보유 기간이니까 계약일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을은 병과 잔금일 약정을 할 때 말이죠. 내가 만으로 3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장 짧은 기간 안에는 그때를 좀 부름이나 일주일에 착오를 일으켜서 한 6% 공제를 못 받으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잘 해서 최소 한 3년 가까이 내가 보유를 할 것 같다. 그러면 그 만 3년이 되는 날 이후로 되는 날이라든지 되는 날 이후로 이렇게 해서 잔금을 치르셔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6%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부터 30%까지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야 된다. 최대 15년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네, 이런 내용이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거 판서한 거는 여기 좀 지우고요. 네. 기본공제라고 있어요. 기본공제. 자, 기본공제는 우리가 호텔을 처분할 때마다 250만 원씩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부동산을 호텔뿐만이 아니고 주택이든 상관없습니다. 권리가 됐든지 간에 처분할 때마다 250만 원씩 각각 여기 있죠? 소득별로 각각 이렇게 공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자, 갑과 A 호텔에 대해서 자, 우리 고객님께서 호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제3자로부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유로 부부가 남편과 배우자가 이렇게 공유 지분 50대 50으로 이렇게 취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권유를 드리거든요. 네, 이래야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세 차익이 만약에 과세 표준이 50대 50이니까 이분들이 시세 차익을 10억을 봤어. 10억. 10억을 보면은 각각 5억씩 보는 거죠. 5억씩. 그죠? 각각 5억씩 본 거예요. 5억씩 세전으로. 그러면 양도소득 기본 공제도 소득별로 각각 공제 받아요. 남편 250 따로 받고 배우자 250 따로 이렇게 받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뭉쳐서 이분께 한 명만 250을 감면 혜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각 250만 원씩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세액공제, 이 줄은 지금 오타난 겁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 받고 감면세액 받으시고 기납부세액, 그 다음에 가산세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혜택을 볼 건 없어요. 기납부세액은 뭐냐? 기납부세액은 여기에 표기되어 있죠. 애정신고 때 우리가 낸 세금이 있어요. 애정신고 때 우리가 세금을 만약에 1억을 냈다. 그럼 확정신고 때도 1억이다. 그럼 낼 세금이 없죠. 낼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정신고 때 우리가 1억을 냈는데 확정신고 때 1억 1,00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1,000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기납부세액은.
그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이 나오면 분납, 물납이 나오는데 이 분납, 물납은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통상 분납이나 물납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설명 안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시면은 이제 차감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가 이제 1억이 나왔어요. 세금이 1억이 나왔으면은 부가세로 지방세가 10%가 붙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한꺼번에 내는 거거든요. 뭐 지방세 10% 1,000만 원 따로 내고 이런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납부를 합니다. 그럼 총 납부할 세액이 1억? 네, 1,000만 원이죠. 10% 지방세도 이게 참 금액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종합소득세도 지방세 10%가 붙습니다. 종합소득세. 여러분 납부해 보셨죠? 네, 10%가 붙어요. 그래서 1억이 아니라 1억 1,000만 원이 총 납부할 세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참고할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애정신고가 있고요.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자, 애정신고는 언제 하냐면 매매한 달에 말일 플러스 2개월 이내에 하는 거예요. 2개월 이내에. 자, 보시면은 이제 애정신고. 매매한 달이 2024년, 네, 1월, 네, 1일 날. 1월 1일 날, 네. 매매, 이날이 잔금일이에요. 잔금일. 이날 잔금일. 계약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잔금일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잔금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달의 말일에 2개월 이내니까 자, 2월달, 3월달, 3월 31일, 3월 31일 이내에 애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애정신고를. 자, 그러면 확정신고는 언제 하느냐? 확정신고는. 자, 올해, 종합소득세하고 똑같아요. 올해 신고분은 작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매매를 했습니다.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때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이때 확정신고 기간에 여기 필기되어 있네요. 이때 이제 확정신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날 애정신고를 할 때 총 납부할 세액이 1억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지방세까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부동산 매매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른 주식도 매도를 하나도 안 해서 뭐 양도세가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확정이 되는 거고요. 거의 이 신고만 잘 하셨다면, 네, 이 신고를 만약에 잘 못했으면은 이 신고분에 대한 이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이 파생돼서 확정신고 때에 또 가산세, 가산금이 파생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애정신고에서 1억 1,000만 원을 납부했으면은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냥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돼요. 그런데, 자,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2024년도 네, 5월 1일 날, 이때는 A 호텔이고요. 네, 5월 1일 날, 이때 B 호텔을 또 잔금을 치렀네, 또. 잔금을 치렀어요. 이때에도 세금을, 2억 2천만 원을 또 신고 납부했습니다. 신고 납부. 자, 동일한 해에 부동산을 2개를 처분을 했다. 권유 드립니까? 권유 드리지 않습니까? 권유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이때 신고한 과세 표준 있죠. A 호텔을 따로 1억 1,000만 원. 자, B 호텔을 따로 2억 2천만 원을 계산을 했으면 3억 총 3천만 원을 우리가 신고 납부했는데 세무세는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중평균을 해요. 가중평균. 무슨 말이냐면 A호텔의 과세 표준과 B호텔의 과세 표준을 합칩니다. 과세 표준을 합쳐버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8단계 초과 누진세율에서 과세 표준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세율이 높은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따로 A 따로 B 따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A와 B를 합쳐버립니다. 과세 표준을. 그러면 세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3억 3천을 냈는데 여기에서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만큼 세금이 더 파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 때 이 알파만큼 세금을 더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들께서 아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동일한 해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매도하지 마라. 가급적 하나씩 처분을 하셔라. 왜? 양도세가 절세 효과가 없고 오히려 가중해서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 4번째 강의 시간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께 아주 목소리를 막 크게 쩌렁쩌렁하게 울려가면서 강조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여러분께서 호텔을 취득해서 처분하실 때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 어디 가서 쉽게 얻지 못합니다. 담당 세무사님이나 회계사님께서 이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네, 금액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의뢰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아주 높은 세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하고 정리하고 내용을 파악하셔야만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시간에 보다 구체적으로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